네, 박사님, 오늘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윌리엄 제임스. 이름도 멋있잖아요. 아,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아, 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대학원 때 윌리엄 제임스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음.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윌리엄 제임스 뭐를 읽었어? 어. Religious Experience라고,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그게 뭐 하여튼간 무슨, 왜 읽었는지 그 필수 그 책이, 유명한 책이.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었어. 하여튼 그 사람 윌리엄 제임스 나오면 책 음. 두 개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The 네, Principles of Psychology가 있어요. 프린서플. 그다음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음, 두 개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필독 아, 독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잘 읽으셨어요? 읽었죠. 예. 아, 이 사람 얘기 좀 내가 해주세요. 그 박사학위 때 그 comprehensive exam 있죠, 컴스 컴스. 그거에 내가 이제 본 시험이 음. 현상학 후설 현상학하고 이 어, 윌리엄 제임스의 그 프래그마티즘, 음, 아메리칸 음. 프래그마티즘 비교하고 이런 거 막 에세이 막 쓰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의 시험 다섯 과목 중에 그게 한 일부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나는 윌리엄 제임스가 엄청난 철학자였던 게 우리가 시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800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내 기억 안 나는데 1800년 40년인가 1845년 이때쯤 태어났거든요. 19세기에. 19세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1900 언제 1900 몇 년도 아주 초기까지 이제 살았었죠. 근데 그때가 미국의 개인주의의 태동 시기 아닌가? 예, 그죠? 예, 그러면 예. 음. 사실 윌리엄 제임스 전에 철학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 아, 독일 철학. 독일의 아, 독일 철학, 그러니까 대륙 철학, 대륙 철학. 이 아니면은 뭐 영국의 뭐 경험론, 뭐 음, 대륙의 뭐 독일의 관념론, 뭐 관념론, 프랑스의 뭐 한트. 합리론, 뭐 이래가지고 전부 음. 다 철학이라면은 다 거기야 이제 음. 그쪽을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짠 하고 이 윌리엄 어, 제임스가 이제 모르겠어. 이야. 도전장을 딱 던지면서 그랬어요. 과감하게 그 무슨 대륙의 합리론이니 뭐 영국의 경험론이니 다 꺼져라 어, 이거 지금 다 그냥 이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좀 어, 에? 무슨 철학이 말이야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맨날 미국의, 철학하면 말이지 세계는 뭔가 이 진리는 뭔가 어? 이 참자가 뭐고 말이지 별로 이렇게 삶에 별 관계도 없는 이런 질문들이나 하고 이게 음. 철학이 아니다. 이게 철학은 실용적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실용주의 대가 지금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포문을 열면서 존 듀이가 이제 있고 아, 또 잔디가 존 나. 듀이가 있죠. 그리고 찰스 퍼스가 있어. 펄스. 이 찰스 퍼스,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그중에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선두주자라고 보면 돼요. 선구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리 시간에 잔두이는 많이 배우잖아요. 사회 존 시간이라. 듀이 말이지. 근데 이 사람 잔두이보다 더 앞선 윌리엄 제이스가 있다는 앞선 걸 몰랐네. 이제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철학 사실 그 존 듀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윌리엄 제임스는 어려워요. 존 듀이보다 이게 다루기가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그렇구나. 사람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맞아. 심리학할 때 윌리엄 제이스가 one of 윌리엄 제임스 information psychologist. 철학 심리학 이거 이 반야에서 엄청난 혁혁한 그 공헌을 세운 이제 학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글도 아주 뭐 굉장히 그 잘 써. 명쾌하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뭐 예. 책도 많이 아주 썼나요? 촌철살인 책도 많이 책도 썼. 많이 쓰고 그 이게 지금 굉장해요. 그 음. 찰스 펄스가 또 있고 펄스 같은 경우는 이 논리 문제 그 펄스 사람 더 어렵잖아. 찰스 펄스가. 찰스 펄스가 더 어렵긴 하지. 근데 바로 로버트 네빌 같은 학자가 그 네버. 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도 그 실용주의 계통에 있는 학자야. 로버트 네빌이 음. 비유에. 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저한 버트로 음. 그럼 윌리엄 제임스가 위대한 학자가 된 가장 그래도 소개할 만한
철학이나 심리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 사람의 철학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이라면은 어떤 뭐 인간 사고, 지성,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고서, 그걸 막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얘기는 이제 경험 과학을 떠나서는 이게 음,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 활동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음, 이론은 실제로 그 이론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실천에서 이 활동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음, 촉진하느냐, 음, 효과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거지. 무슨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는 거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그동안 이 철학이라는 게 워낙 그 이론 일변도 그러니까 어떤 그 형이상학과 물론 형이상학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냥 형이상학을 위한 형이상학 뭐 우리의 그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경험과는 동떨어진 진리가 뭐냐 뭐 이러고서 이거 자체 질문이 아주 이 윌리엄 제임스는 코웃음 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진리가 뭐냐 막 이러고 이걸 묻고 진리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코미디라는 거야 저 음, 윌리엄 제임스는 이게 철학자들 이게 음, 여러분 그 거기에 자꾸 이제 거기에 그런 질문에 매몰이 되면 거짓된 신념이 따라오게 되어 있대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게 몰두하다 보면 음,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믿게 되면 한없이 글로 빠지게 되면서 음,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 거기에 음. 광신자도 나오고 거기에 이찍들도 나오고 이 거짓된 신념 때문에 거짓된 시. 이게 예. 이거나 뭐 아이디얼러지나 그 다 비슷한 거거든. 이 한쪽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로지. 경험을 떠나서는 이게 뭔가 실용적인 거 있죠. 이 음, 실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철학을 처음에 얘기하거나 뭐를 얘기할 때 네. 무슨 뭐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절대주의 뭐 음, 아니면은 동일성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양성 그러니까 뭐 그다음 이제 변화 이 사람도 이제 과정 철학거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헤드보다도 먼저 이 과정 이전에 이제 헤겔이 얘기했지만 헤겔과는 또 다른 이제 과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거 이게 일단 철학을 이게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을 이제 항상 중심에 둬야 되는 거거든. 이 실천. 그렇죠. 네, 실천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 요 세 가지만 일단 먼저 말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죠. 세 음,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실천을 향한 거죠. 첫 번째 철학의 문제는 이 실제 활동 그리고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 비롯돼야 된대. 요걸 알아세요? 우리가 실제 활동 그리고 음,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된대요. 이게 음, 이 음, 철학에 이거 화이테드가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했어. 화이테드도 이 형이상학이라를 얘기하면서 형이상학이라는 게 그냥 아예 그 이데아 속에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이상학이라는 게 아주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사변적인 거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경험을 해석을 못하면 그거는 이게 진정한 음, 예, 이 철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활동,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 비롯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생활의 세부 사항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철학의 문제는 이 경험에서 나온다, 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에서 이, 이 경험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 우리가 근데 경험이라고 할 때 종종 의식의 경험과 진짜 경험을 이렇게 혼돈해요. 근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 경험 세계는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0.0000001초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이것조차도 우리의 경험이야. 여기에 그 순수 경험이 있는 거거든. 근데 자꾸 우리가 경험을 하고서 우리 갖다가 딱 생각을 하고 저지를 한단 말이야.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순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이런 경험들 있지. 우리가 딱 판단하기 이전의 경험들, 우리가 음, 경험을 하잖아. 음, 이런 어떤 순수 경험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그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는 진짜 문제는 무슨 맞아. 신이 어떻고 막 어디가 세계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음,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문제 있죠? 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이제, 이거를 철학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지금, 지금, 나한테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뭐냐? 지금 또 내일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데, 정말 돈, 이게 싫고, 나는 진짜 이 한동훈이 얼굴만 나와도 꼴보기 싫어서 이놈 어떻게 하든지 진짜 어떻게 하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게 내 가장 지금 큰 게 문제인데, 그래요? 그 박사님 예, 문제입니까? 예? 어? 아, 이거 그게, 문제야. 난 아주 물론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아, 미국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한국 소식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한국의 나라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보고 싶고. 그러면 이놈이 꼭 뛰어나와가지고 속 박박 긁는 얘기를 막 해댄단 말이야. 근데 왜 윤석열 깡으로다가.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더 아, 긁어요? 둘 다 아, 똑같이. 뭐,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인거지. 야, 이거 아, 해놓으면 뭐 없어지면 이 선언만 이게 다 이게 우리 앞에 사라지면 뭐 천공쯤이야. 천공은 당연히 이거 지금 뭐 이건 당장 이런 문제들 말이야.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다 철학적 우리가 철학적 문제예요. 이게 다 이게 철학적 문제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약간 뭐 아, 좀 많이 비하적인 표현으로 했지만은 뭐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많아요. 이번에 소위 말하는 그 탄핵 지금 뭐죠? 특검 추진을 뭐 한다 그러고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비명계다 친명계다 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어떤 서로 이렇게 단합을 못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지금 또 뭐 방해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느냐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철학적 문제가 말이야. 이 철학자들이 그것들을 문제로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아,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냥 철학자가 무슨 문제다 막 하면 뭔가 그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문제인가 하고서 막 그러면 거기에 정치 철학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은 정치 철학, 그렇지, 정치가 자기 문제라면은 정치 철학이 그건 거고, 뭐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아, 그랬어. 문제라는 게 콜라이더블 다양하거든. 당장, 이럴 수 있어. 당장 이러면서,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말이지 집을 갖다가 뭐 15억 서울에서 집은 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은 팍팍 떨어지고 떨어지지. 그리고 이자는 또 엄청 갚아 나가야 되고 이자율은 올라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지금 살 때 그렇잖아 뭐 아니, 얼마나 그러면 에, 정치 문제도 우리의 경험이니까 맞는데 릴리저스 익스피리언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그 책에서는 뭘 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게 같은 식으로 가요 그 플로럴리즘 많이 얘기하지 거기에서 이 종교적 경험이라는 거 종교적 경험이라는 이 사람도 이 종교적 경험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보면은 종교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리추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우리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종교는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리추얼 그러면서 있죠. 의식 예, 있죠, 의식. 의례? 의식을 의례를 이게 저 리추얼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나 이게 점점적으로 가면서 교리화된단 말이야. 이걸 합리화시킨다고 그래 rationalization을 막 하죠. 시키죠. 이러면서 이제 그 교리가 만들어지잖아. 덕트린을 그러니까 만들. 근데 사실 이 그런 교리 부분은 나중이야. 이 교리는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가지고 음. 우리가 뭐 감리교다, 뭐 장로교다, 아니면 불교다 뭐 이랬을 때 뭔가 거기에서 설정이 돼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 자체 안에다가 자기의 그 종교적 경험을 이게 자꾸 이렇게 쑤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fit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 그런데 이게 음, 그런데 그런 그거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뭐 제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적대 종교적 자아라는 거, 종교적 경험이라는 거는 그 제도화된 틀에서는 절대 실제로. 만족이 될 수가 없고, 음. 그리고 그 안에 이게 그 틀에다가 그 자기의 종교적 경험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종교적 경험이에요. 종교적 그럼 경험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그, 음, 신천지가 어저께도 뭐 얘기를 하다가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딸 아들이 다 신천지로 갔대요. 이 사람 어, 소위 Y대에 나와가지고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Y대에서 그 아주 꼴보수 아주 보수적인 뭐 복음주의라고 해도 UBF라는 게 있어요. 알죠? UBF. 그 음, 옛날 서클 있어요. UBF는 네, 많이 들어봤어. 하여튼 뭐 내가 그 아는 사람도 거기에, 예. 어, 어느 정도냐면 그 80년대 그 운동권 막 민주화 운동 많이 음,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 체류탄 터지는 가운데서도 막 전도라고 그랬었어요. 음. 이 사람이 UBF가 그 정도까지 그랬었어요? 어 1세대 이제 UBF 지도자 격이었는데 근데 음, UBF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좀 자기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돌아가 하고 그런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음, 2세지 UBF 2세 그 안에서 자란 2세야. 걔네들이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어. 신천지로 갔대. 신천지. 아, 다 애들 뭐 대학교 정상적인 대학교 다니고 그러던 애들이 신천지를 가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신천지랑은 그냥 이단시 여기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음, 제도화 됐어요. 그리고 아, 이 경험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경험대로. 그러나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뭐 신천지다 뭐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자체가 어떻다 지금 뭐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그 일단 뭐든지 윌리엄 제임스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때 이게 실용성을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거기에 맡기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광신이 그 퍼나틱스가 현상이잖아요. 그 지금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신천지도 그렇고 다 어떤 그 광신적인 그런 요소들 현상들을 보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렇죠. 광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실용주의하고는 이게 반대되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게 광신은 실용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확실히. 이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실용주의 실용적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볼 수는 아, 있겠지만 그 실용적인 게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실용적인 거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이냐. 이럴 때 뭐든지 실용적이라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때 옳은 거라는 거는 절대적인 옳은 게 없어요. 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고 윌리엄 제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소위 말하는 진리라는 거 있죠. 트루스라는 게 이 사람은 트루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음,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인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음,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사건 속에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지.
음, 진리가 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가 이제 딱 주어져 가지고 나는 찾았네 뭐 이러면서 나는 찾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보면은 이 믿음의 패턴을 보면 어떤 광신적인 그런 형태를 보면은 항상 굉장히 뜨겁고 어딘가 딱 그 의존적인 그런 감정들이 음,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마치 발굴을 한 것처럼 아 이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런 거를 보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끊임없는 그 이런 여기 과정 이게 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그런 진리라는 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 상황과 특수한 장소 그 특수한 맥락 이런 속에서 이게 적용되는 그 실용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 거거든. 그거야. 그건데, 그거를 절대화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꾸 절대화시키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음, 그 나는 그래 이 신천지 사건을 종종 들어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음. 종종 일으키니까 왜냐면 가족이 깨지니까 막 엄마가 그냥 가버리고 신천지로 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게 나는 이게 뭐 왜냐면 이게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음, 기성교회에서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음, 이게는 신천지를 가버리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한국은 이단 뭐든지 이단이라 그러잖아. 옛날 순복음교회도 이단이라 그랬고 모두 음. 이단이라고 그랬고. 기본적으로 개신교 자체가 이단이라 그랬는데 천주교는 원래 개신교가 이단이라 원래 그랬는데 그러다가 옛날 이 개신교는 다 이단이야.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조직이 커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단이라고 못 해요. 이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꼴보수 기독교가 윤석열한테는 붙어 있잖아. 지금 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음, 그러니까 제 천주교는 말은 뭐냐면요.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신천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개신교 자체 문제가 있는 거 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해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그 뭔가 그 어떤 신흥 종교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미국에서도 이 popular religion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 기본적으로 그 제도화된 그런 종교, 전통 종교 이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도저히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은 뭐 뉴 에이지 아니면은 뭐 스피리추얼리즘 뭐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흥 종교 위카 뭐 세이트니즘 뭐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여기 실용 뭐 오늘 실용주와 관계돼서 이게 잘 우리가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쪽에서 못 만족스럽다 그래서 다른 쪽은 과연 만족을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일시적이거든. 결국 거기 들어가서 또 후회도 많이 할 거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또 탈퇴하고 뭐 고발하고 많이 그러잖아. 근데 탈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참 이 집단이 이 탈퇴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뭐 지금 뭐 이런 형태에서는 뭐 조직폭력배 뭐 이런 거하고 뭐가 그렇게 큰 이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불안. 인간의 불안 원래 불안이잖아.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음, 마약을 통해서도 극복을 하는 거고, 종교를 통해서도 극복을 하는 거고. 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의 철학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쵸? 아,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 그 불안이라는 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종교가 이 심리학하고 뗄 수 없는 게 종교학과 심리학, 그 종교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프로이드도 얘기했지만 종교랑 그 obsessionality, 종교라는 게 그 사람 뭐라 했는데 기억에 그 영어로 religion is a universal form of obsessionality. 집착. 유, religion is a universal form of obsessionality. 그러니까 그 뭔가 이게 신경에 대한 어떤 집착 막,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정신적인 막, 어떤 집착, 예, 집착의 그게 그 보편적인 형태인데 이 종교 이게 종교적 심성 있잖아요. 이 종교적 심성하고 그 어떤 그 obsession 되는 거 있잖아. obsessionality가 서로 막 이렇게 뒤섞이고 막 그래.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을 막 자극을 하고 이게 사람이 이게 불안하면은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의존 감정이 굉장히 생기잖아요. 이게 의존을 하게 되잖아. 어딘가에 어떤 의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억눌린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그런 루트인데 이게 뭐 글쎄 예 근데 이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 어, 그 인간이 실용과 이 갑자기 근본적인 문제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용적인 것만으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음. 생활에 함몰이 되는 거잖아요. 실용적인 것만 집착을 하면 함몰이 된다. 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경험 있잖아요. 경험. 이 경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아주 포괄적이라고 의미하는 게 그 의미하는 윌리엄 게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경험이 아니고 우리는 약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만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기 그 환원을 하기 이전의 어떤 경험들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아니면 radical experience라고 해. 그 0.00 몇 초에 해당되는 것도 다 경험이야. 이런 몸의 감각적인 거 있죠. 그런 뭐, 걸 다 포함한다고요? 예, 그런 거 다 이게 경험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거를 떠나서는 그 이론이라는 거는 별 무의미하다는 거지. 이게 다 이론이라는 건 다 이런 우리의 삶의 행동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어만이 건전한 이론이고 그거에 적용되어야만이 건전한 철학이는 거야. 이런 건전 철학이니까 우리가 사실 볼 때 여기에서 뭐가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거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음, 윌리엄 제임스에서는 무의미한 거라고. 음, 뭐냐면 그때 가장 그 캐시 밸류라고 이 사람 표현하는데 그 현금가 마치 현금 가치가 있어야 돼. 현금 가치. 사실 내가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아마 그 신천지가 자기한테 어떤 해답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람한테는. 있죠. 그런,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이게 선을 넘어가는 거지. 이 사람 얘기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데올로기화 시켜. 철저하게. 그리고 정신을 지배한다고. 음, 그러면은 이게 다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게 위치가. 이 경험을 떠나서 그 존재하는 뭔가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거라 이게 망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존 정통교 소위 말하는 그 정통교단, 전통교단 다 해당되는 말이거든. 거 얼마나 많아 거기에 망상에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 막 욕하지. 뭐 신천지 이단이다 아니다 한다. 이게 참 웃긴 거라고 이게. 왜? 이 철학자 눈에서 볼 때는 곳곳에 이런 아니, 함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지금 다 교리 중심적으로 가잖아. 결국은 그러다가 거기서 위배되면은 너는 뭐 이단이다 뭐다 그러고. 근데 이게 개신교도 원래 이런 게 이단이 아닐까? 아닌데. 개신교도 이단인 것 응? 같아. 개신교도 요즘 개신교도 이단이었지. 개신교도 이단이었어. 근데 봐봐, 나중에 솔직히 뭐 정치적으로 신천교가 아니 저기 신천지가 뭐 개신교보다 더 커진다면은 뭐 개신교가 뭐 지금 뭐 그렇게 말할 입장이 되는가? 원래 이게 사랑의 다 교회 보면 알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지하 상가인가 뭐 연결시켰잖아. 빌딩을. 그거 어떻게 으로 한 명이 됐잖아. 아직도 개기고 그, 있지. 그렇죠. 그거 옛날에 들었던 얘기 아니 아직도 같은데. 개기고 있어 걔네들 불법으로. 어 그러니까 이번 사회에 그렇게 이단 아닌가 걔네들? 내가 보기 이단 이단인데. 그러게 사회법을 어면서까지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이러면서까지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 나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 난 너무 이단이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그걸 그러게 좀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지. 그거 보고 뭐 그거나 그렇게 위배하는 거나 신천지나 뭐 지금 서로 다 음. 응? 예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대륙의 경험론, 대륙도 경험론이 있잖아요. 경험을 중시하는. 세력의 경험 예 그렇죠. 그거와 지금 윌리엄 제임스는 차이가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경험론 차이가 실용주의하고는 좀 다르지. 대륙의 경험론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랑스 그 영국의 경험론은 그 대륙의 합리론 대륙의 합리론. 대륙의 합리론과의 대결 속에서 이제 등장을 서로 하는데 이제 합리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 대전제 참된 전제 참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놓고서 거기에다가 계속 그 전개를 시켜 나가잖아요. 그 어떤 합리적인 다시 말해서 그 합리성이라는 거 이게 지금 그 데이비드 휴민이라는 철학자와 데카르트의 철학자를 비교하면 잘 나오는데 이 휴 같은 경우 이제 경험론의 대가죠. 그 영국에. 근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 어 사실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를 어떤 합리론이라는 거는 이성에 대한 어떤 큰 어떤 기대가 이제 컸었지. 그러면서 그 충분히 이 이성을 잘 그 합리성을 잘 사용함으로써 이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그 합리성. 그러나 이제 영국의 경험론 같은 경우는 그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이 경험 자체에서 이제 진리가 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험 자체에서 이제 진리가 얻어지는 거지. 그러나 어 절대 이것에 대한 논증이 이제 실용주의까지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 지금 뭐 대륙의 영국의 그 경험론들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지금 윌리엄 제임스는 물론 그 영국의 경험론 전통에 물론 더 기울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의 메인 이슈는 그런 어떤 영국에서 말하는 휴미 이렇게 말하는 로크나 존 락이나 루소가 말하는 이런 경험적인 경험론보다는 물론 경험을 중시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 실용성을 띠는가 어떻게 실용성을 띠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철학이 어떻게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는가. 순간순간의 모든 경험들을 다 포착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논제가 좀 다르지. 이쪽 그 영국의 저기 그 그냥 경험론을 충분히 예. 포착하면서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게 얘기하는 거는 radical experience 있죠. 아주 근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어, 그 플로럴리즘을 얘기해요. 복수주의 있죠. 다수주의, 이게 복수적인 뭐든지 경험에 있어서 아니면 뭐 종교적 음, 경험에 있어서의 그 플로럴리즘을 얘기한다고 어, 이 다양성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실용적인 관심 속에서 나온 거거든. 예, 음, 이게 실용적인 관심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양성을 그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음, 이 윌리엄 제임스의 이제 실용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라는 거, 데이비드 휴미 말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극단적 회의까지 가는데, 왜냐하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경험 속에서, 그 휴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그냥 시간상의 접기지, 그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결과가 파생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냥 A가 있으니까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B가 나타나고, 결국 여기에서 연결고리라는 거는 어떤 합리성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냥 음. 흘러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서로 이런 논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뭐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뭐 데이비드 휴미 맞다 쳐. 음, 그런데 이게 그 도대체 실용적으로 어떤 가치를 띠느냐. 이제 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지. 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미국 철학의 대표적인 그런 태도예요. 이런 게. 이게 실용성이 있어야지. 그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서 철학은 너무 많이 논쟁을 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실용성을 논하면서 이 사람 철학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실용적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잖아. 실용적으로. 근데 이 사람 이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 그 실용을 얘기해서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또 자기의 그 순수 경험이라는 거를 얘기를 이제 막 들어가고, pure 어, experience 뭐 여기에는 온갖 그 물리학 단위까지 막 나와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로 간파할 수 없는 그런 경험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음. 결국 이러면은 이게 또 무슨 형이상 문제로 또 간단 말이죠. 이 이게 불교. 화이테드처럼. 그러니까 화이테드하고 굉장히 가까워. 윌리엄 아, 제임스. 이 사람도 무슨 존재 자체 뭐 이런 것보다는 과정, 이 존재 자체가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주목을 하거든. 네. 어떻게 아, 흘러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딱 고정된 그 진리라는 거 없거든. 주어진 진리라는 거 없어요. 진리라는 거는 절대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과정 속에서 그냥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음. 아, 이게 현실과 순수 경험과 의식 이 세 개를 음, 줄다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깊게 네, 철학을 네. 하네요. 윌리엄 제임스. 굉장하죠. 예, 이거 지금 내가 알기로 화이트헤드가 어딘선가 지금 윌리엄 제임스보다 화이트헤드보다 한참 위죠. 그러니까 바로 위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윌리엄 제임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지 화이트헤드가. 알겠습니다. 아, 어, 오늘, 오늘 예, 굉장히 깊은 강의였고요. 예, 음,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시간으로 예. 예, 다음 주에는 대륙의 합리론, 뭐 영국의 경험론 한번 해볼까요? 두 이런 개? 식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좀 예, 흩어주면 한번 해보죠. 예, 좋을 것 예. 그렇게 해보지 뭐. 같아요. 예, 응.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